안녕하십니까. 역사의 진실과 신앙의 자유를 소중히 하는 정주원TV의 정주원입니다. 오늘은 1950년 6월 28일 아침 이시영 부통령을 모시려 북한의 사전 침투조가 다녀갔다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시영 부통령은 이종찬 전 국정원장의 할아버지입니다. 전쟁의 상황은 시간이 갈수록 아군이 불리한 상태로 악화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순식간에 의정부 방어선이 무너졌고 이북 사정을 잘 아는 월남 가족들은 피난 보따리를 싸고 피난 갈 차비에 정신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막연하게 막강한 국군이 쉽게 무너지지 않을 거라는 굳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주변 상황은 뒤숭숭해지고 어떻게 되는지 정황을 파악하려 부통령 할아버지 집으로 모두 모였다고 합니다. 그날따라 굳은 비가 내리는 황량한 밤이었다고 합니다. 할아버지는 드디어 결심하신 듯 비장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평생 이 나라를 위하여 분투 노력했을 뿐 나쁜 일 한 것 없다. 내 나름 부끄럽지 않게 살려 애써왔다고 자부한다. 나는 여기서 서울을 사수하겠다. 너희도 남겠으면 남고 또 나를 피하겠으면 나도 좋다. 이 말씀을 끝으로 할아버지는 침소로 들어가시고 모여든 식구들도 다 돌아갔다고 합니다. 다음 날인 6월 28일 아침 길에 나가보니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거리에는 인공기가 휘날리고 탱크가 서대문 로타리에서 계속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부통령 할아버지 안부가 궁금해서 찾아갔으나 집이 텅 비어 있었다고 합니다. 10시쯤 되니 당숙 네 분이 오셨는데 집이 비어 있어 그분들도 놀라는 것이었습니다. 분명히 서울을 사수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안 계신 것입니다. 조금 있으니 파나마 모자를 쓴 한 신사가 찾아와서 선생님이 어디 가셨느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아무도 대답하는 이가 없는데 부엌 뒷방에 있던 아주머니가 부엌 문을 열고 나오면서 하는 말이 어젯밤에 다 떠나셨다고 하자, 아니 내가 분명히 선생님은 계셔야 한다고 말씀드렸고 또 나와 약속을 했는데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며 아주 낭패당한 그런 표정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당수께서 그분에게 다가가서 저는 이댁 일가인데 실례지만 어디서 오셨습니까? 고 묻자 저는 중국 상하이에서부터 성제장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존경해 왔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잠시 뵙고 꼭 서울에 남아서 이 전쟁의 뒷수습을 하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지요. 파나마 모자는 의자에서 일어나더니 하여간 연락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화국 정부는 선생님과 대화를 하여야 합니다. 제가 다시 들르겠습니다. 그리고 총총히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옆에서 함께 이야기를 듣던 전 형님이 눈치 빠르게 파악하기를 저 사람은 북에서 온 사람이야. 아마 중국의 연안파에서 활동한 사람이 분명해. 그렇다면 지난밤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당시 부통령 경호실장으로 임태순 경감이란 분이 있었는데 세상 물정에 밝고 상당히 유능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여러 차례 부통령께 남한을 공부했으나 막무가내였다고 합니다. 내가 잘못했다면 독립운동한 잘못밖에 없는데 누가 온들 나에게 무엇이라 하겠느냐. 참으로 단호하셨다고 합니다. 비는 억수같이 내리고 천둥 번개까지 동반한 암담한 밤이었습니다. 마침 천장이 부실해서 방 안으로 빗물이 새어 걸레로 닦고 대야를 갖다 받치는 등 소동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 틈을 이용하여 임태순 경감이 침소로 들어가서 다시 부통령 할아버지를 깨웠습니다. 비가 새고 한강물이 물 것 같다고 호원에 계신 홍 선생님께서
잠시 오셔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전화를 하셨습니다. 지금 옮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선의의 거짓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홍 선생이란 사람은 수원에 사는 할아버지의 유일한 직위지우인데, 그분은 고가를 수리하여 큰 집을 지니고 계시면서 평소에도 할아버님을 그댁 사랑으로 모시고 더불어 한시를 나누면서 교우하였던 분이라고 합니다. 할아버님은 이분과 시간을 보내는 것을 유일한 낙으로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이런 임총경에 꿰매 넘어가셨답니다. 할아버지도 비가 새서 모두가 뜬 눈으로 있는 것이 약간 불안하였는지 그러자며 당장 갈아입을 옷만 챙겨서 부랴부랴 떠나셨던데, 부통령이 한강을 건너자마자 인도교가 폭파되었다고 합니다. 참으로 아슬아슬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찾아온 파나마 모자 쓴 분은 중국에서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으로 과거 신흥무관학교도 나왔고 의열단 활동도 했으며 한때 중경과 연안을 드나들며 임정 요인들과 조선혁명 간부들 사이 연락 업무를 해오던 사람인데, 그 후 북한 정권 수립에 가담했고 6.25 동란 직전 북에서 파견하여 사전 작업을 하기 위하여 침투 활동 중인 사람인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그 사람이 중국 망명시대에도 성제 할아버지를 만났던 인연으로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으면서 대통령 부재 중에 부통령이라도 서울을 사수하여야 한다고 마음을 잡고 할아버지의 피난을 극구 방해했던 것입니다. 그는 인민군이 서울을 점령한 이후 할아버지를 앞세워 일을 벌이려 하지 않았을까 짐작된다고 했습니다. 아마 그 때문에 다음날 할아버지를 놓치게 되자 조바심을 냈던 것 같다고 예고했습니다. 전쟁은 생사를 넘나드는 현장입니다. 전쟁의 군인은 살기 위해 싸워야 하고 민간인은 살기 위해 도망가야 합니다. 당시 대통령과 부통령의 서울 절대사수 굳은 결의만으로도 충분히 애국 애민의 충정을 보여준 것입니다. 만약에 대통령의 참모진들과 부통령의 경호실장의 위급한 전황에 대한 판단과 행동이 없었다면 강 건너 불을 보듯 뻔한 일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대통령과 부통령 중 한 분이라도 북한 인민군이 모셔갔다면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역사는 오늘의 잣대로 그 때를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의 상황을 다양하게 해석하여 오늘의 필요한 교훈을 얻는 것입니다. 역사의 진실과 신앙의 자유를 소중히 하는 정주원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